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앞선 뉴스야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조금 전에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성장, 외교 안보 정책을 두고 후보 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펼쳐진 이번 토론, 안개 속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TV 토론 교수님도 보셨죠? 네, 뭐 보통 때도 보겠지만은요. 예. 이렇게 또 KBS에서 연결을 한다니까 더 열심히 봤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글쎄 이제 상호 토론 필요성은 이제 분명히 보여줬다. 그러나 다자 토론의 한계도 분명하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자 토론의 한계가 명확했다고요? 예, 이제 상호 토론 필요성은 분명히 보여줬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할 때보다 네. 서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공격 방어를 하니까 뭐 정책의 장단점이라든지 뭐 인간적 면모의 장단점 이런 것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토론의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다자톤이라는 것은 어떤 꽉 짜여진 포맷에 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고 똑같은 시간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뿌리까지 캐기는 어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자 역량도 중요하지만 혹시 뭐 시간 제약, 공정한 기회 부여 요청 이런 것 때문에 토론의 필요성은 있지만 다자 토론의 한계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다자 토론도 해야 되지만 양자 토론도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국민이나 유권자 입장에서야 토론하는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양자 토론하겠다고 하니까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반발하고 또 양자 토론을 정작 해야 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또 구체적인 토론 룰과 관련한 합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토론을 뭐 그냥 사자 토론만 하는 모습만 보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토론의 필요성이 있지만 다자 토론의 한계도 있으니까. 네. 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 해야 됩니까? 이재명, 안철수, 네네. 이재명, 심상정, 예.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심상정, 또 심상정, 안철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렇게 법원에서 공정한 기회 부여라는 요청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끼리 다 한꺼번에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도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들끼리도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전부 1대1 토론하자. 이렇게 하면 저는 매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대1로. 네네. 좀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토론에 대한 평가도 내부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이제 크게 세 개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부터 벌써 뭐 서로 간에 뜨겁게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부동산 분야는 사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의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그걸 인정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얘기부터 이제 공급 확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들어보면 기존에 그 각자 하던 얘기와 별 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청약통장 그 옛날 윤석열 후보가 좀 실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걸 상기시키려고 그랬는지 뭐 청약통장 만점이 몇 점이냐 뭐 이게 아마 좀 그래서 다르게 좀 틀리게 대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어떤 너는 요거 몰랐지? 마치 이렇게 골탕 먹이려 하는 그런 질문은 사실 그 크게 본인에게도 질문하는 사람 자체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후보의 정책이 과연 정말 현재 부동산 문제를 맞아 저렇게 하면 해결하겠다 하고 정말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무릎을 칠 만한 뭐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공급하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들 규제 완화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다들 뭐 대출 완화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뚜렷한 차별화를 이루기는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네네. 전략이 좀 이미 뭐 언론에 다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라고 공개가 됐었는데 나름의 뭐 전략이 좀 먹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좀 그분은 약간 한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밖에는 못 주겠는데요. 네. 처음부터 계속된 질문이 이미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 네. 기존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장담하듯이 특수부 검사 20년 한 사람이 검사가 범인을 취도하듯이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점에 그걸 감안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후보가 서명한 서류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당신이 서명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책임 없다고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라도 네. 속된 말로 취조하듯이 할 줄 알았는데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 하나도 새로운 얘기 없이 그걸 되풀이하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 역시 기존에 했던 어떤 말은 반격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고 크게 득점하거나 실점하거나 양쪽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대장동 의혹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남 FC 의혹이라든지 또 김혜경 씨 관련 의혹 최근에 불거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기는 좀 역부족이었고 시간 부족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어땠습니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또 토론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야 워낙 지난 대선 때도 토론 제일 잘했다는 그런 또 후보 아니었습니까? 유승민 후보도 잘했다고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워낙 기대만큼 했다 생각이 되고요. 네. 공격도 날카로웠고 수비도 아주 탄탄했다 생각이 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 비교해서 좀 약간 초반에는 좀 조마조마했어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토론에서 가장 큰 실수한 후보 아닙니까? 네네. 내가 MB 아바타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도 회자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는 큰 실수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실점에서 위기를 막은 실점하지 않은 그런 것만 해도 큰 가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간의 차별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의 정책의 차이는 분명히 이제 있어지는데요. 네. 특히 외교안보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집중 타겟이 됐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나왔던 사드 추가 배치 이런 한 줄 공약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뚜렷하게 크게 차별성이 있는 어떤 정책은 보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이미 아는 얘기들입니다. 사실 이미 아는 얘기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저런 점에 있어서 정말 눈에 띄는 어떤 이번 토론에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는 않았고요. 네. 다시 한 말씀이지만 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점수를 후하게 받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내 후보 네네. 중에서 가장 잘한 후보가 누군지 또 어떤 만약 부분들이 굳이 그 한다면 예. 대부분의 사람은 또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많이 좀 토론에 약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실수하는 장면을 기다릴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초반에는 굉장히 좀 표정도 말투도 굉장히 굳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중후반을 지나면서 표정도 여유 있어지고 입도 풀려서 그렇게 말로 네. 아주 토론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네. 그래서 다음 혹시 토론이 있다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재명 후보야 워낙 토론 잘한다는 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안철수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실수 안 하면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뭔가 혹시 실수하지 않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중후반을 지나면서 상당히 좀 여유 있어지는 걸 보니까 앞으로 토론이 계속된다면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점을 굳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토론 이후에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갈지 민심 향배가 좀 궁금한데요. 또 뭐 부동층이 좀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토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별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 영향이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에서 뭐 특이하게 그동안 유권자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거나 정말 이것은 지난번 2017년 대선 때처럼 뭔가 인구에 회자되는 뭐 그런 어떤 득점이나 실점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언론들이 이번 토론 이제 지켜보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뭐 부동층이 마음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은 부동층이 이걸 보고서 내가 마음을 주지 않았었는데 이 후보에게 좀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첫 번째 토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 이번 끝나고 나서 뭐 2월 15일 이후에 법정 토론만 할지 아니면 그 이전이나 또 법정 토론 사이사이에 뭐 사자 토론이나 혹시라도 또 후보들끼리 합의가 되면 양자 토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토론이 거듭되면서 후보들도 서로의 어떤 장단점 분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거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첫 번 토론 보고서 중동층이 마음을 모아주겠다 이런 후보가 눈에 띄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그 실점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실점 안 하니까 또 비교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토론이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조금씩 후보들의 새로운 면모들이 발견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